자, 오늘 원의 방정식을 좀 이제 할 거고요. 여기 조금 보통 학생들이 좀 어렵게 꼽는 파트거든요, 이제. 자, 잘 좀 보도록 합시다. 원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본격적으로 배워. 그때 뭐 원의 넓이, 뭐 부채꼴의 넓이 이런 거 하면서 원이라는 그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3 때는 그 원의 성질 이런 걸 배우거든요. 원의 성질. 이 도형의 관점에서 이제 배우는데 이제 고2로 올라와서는 원을 이제 이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이제 좀 보도록 할 거야. 원의 방정식. 자, 원이라는 도형은 우리 무슨 도형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이제 어떤 평면 위에 한 점을 딱 집어. 여기 C라는 점으로 집어볼게. 그 C라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거리라는 거는 C라는 점에서 지금 R이라는 길이만큼 이렇게 이제 이 C라는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R이라는 거리만큼 뻗쳐나간 이 모든 점들을 이어주면은 이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때 처음에 기준이 되는 그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 얘기합니다.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되냐면은 반지름이라 할 거야.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지름.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 원의 방정식. 자, 좌표 평면 위에 자 봐봐. 이 C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원 위의 점을 P, X, Y라고 잡았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그냥 이거야. 우리가 그 저번 주 일주일 전이죠. 저번 주 월요일 날 평면 좌표 배울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했거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해서 루트로 도하는 거였어. 루트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선분 PC의 길이가 R이잖아. 선분 PC의 길이가 R. 그래가지고 선분 자, CP가 R이다라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써봅니다, 이제. 선분 CP는, 자, X끼리 빼고 제곱. 그래서 X 빼기 A 제곱이야. Y끼리 빼고 제곱해가지고 Y 빼기 B의 제곱이야. 루트까지 씌워주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해주면 CP 제곱은, 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방금 CP가 R이다라고 났기 때문에, 이게 R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R제곱. R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 식이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자, 중심이 원의 중심이 A, B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그 중심의 좌표를 여기 반대 부호로 씁니다. 여기 제곱 안에 반대 부호로 쓰시고 반지름의 제곱을 우변에다가 적어주면 돼. 반지름의 제곱을. 저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준형. 그 다음에 기본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특별히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일 때, 즉 0,0일 때인데 여기서 A, B가 0이면 저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잖아요. R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은 이제 이 중심좌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 거고 기본형은 표준형의 특수한 상황이라 보면 돼. 0,0을 중심으로 할 때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거꾸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거꾸로도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형을 좀 일단 기본 베이스로 잘 기억해놔. 표준형.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이제 다 하는데 요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식이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거 연습해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중심이 이제 원점이니까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한 다음에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을 적어주면 돼. 저게 원의 방정식. 중심이 원점일 때는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밑에 두 번째는 자, 이번엔 중심이 3,-2인데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래. 그러면은 이러한 중심을 갖는 원의 방정식은 저 X좌표는 여기 반대부호로 적어야 돼. 반대부호로. Y좌표도 여기 반대부호로 적어줍니다. 반대부호로.
우변에다가는 반드시 반지름의 제곱을 적어야 돼. 그냥 반지름 적는 게 아니야. 제곱을 적어야 돼. 제곱을.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해볼게. 이제 응용을 이제. 자,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이제 여기 x좌표 반대의 보호로 쓰라고 했죠. x좌표 반대의 보호로 쓰시고 y좌표도 반대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우변의 r제곱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 저기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두 점이 하나는 원의 중심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원이 지나는 점이니까 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겠니 이게? 이게 반지름이겠지? 반지름? 그래서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자.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시면 x가 지금 3 차이 나고요. y는 지금 4 차이가 납니다. 이게 루트 25이기 때문에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 r제곱은 그럼 25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러한 원의 방정식을 답으로 내주면 돼. 요러한 원의 방정식을. 저게 찾아보시면 몇 번이 답이냐면은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 자,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게 없다. 아직은. 자, 네, 3번.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칠까? 요거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대. 요게 뭐냐면 이제 x쪽 y쪽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려볼게. 자, 이 a라는 점이 1,4래.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가 이제 있는데 얘가 3,1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겠대. 그럼 이게 지름인 원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이게 지름인 원? 이게 지름인 원을 그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무엇이니? 라는 얘기야.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무엇이니? 그러면은 이 선분 AB의 중점이 뭐가 될까? 이 선분의 중점이? 이게 원의 중심이 될 거야. 그래서 중점 좌표 구해볼 건데 중점 좌표가 지금 우리 더해서 나누기 2하죠? 아니면 평균으로 해도 되고 2,3이 중심이 될 거야. 2,3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그렇다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해 볼 수 있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반지름 R이 될 거잖아요. 반지름 R.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반지름 R은 요거 둘로 계산해 보시면 x, y 둘 다 1 차이 나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해가지고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오게 되니까 루트 2가 나오니까 중심좌표 반지름 이용해가지고 x좌표 반대보 y좌표 반대보로 반지름은 제곱으로 써주면은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지만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는지 봐줘야죠. a, b, r제곱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a가 2고 b가 3이고 r제곱 자체는 2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서 다 더해주시면 7이라고 답을 내주면 됩니다. 7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4번입니다. 4번. 자, 얘는 이거야. 자, 요런 거 이제 잘해야 돼.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일단 이 표현을 보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우리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x좌표를 a라고 잡으면 y좌표는 a 빼기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a 빼기 2.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저렇게 a, a 빼기 2로 잡아준 다음에 a, a 빼기 2. 그 다음에 이러한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중심좌표를 모두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모두 구해봐라. 그러면은 저 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x좌표 반대보 y좌표도 저거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반지름은 루트 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제곱해서 5라고 쓸 거야. 제곱해서 5라고 쓸 건데 근데 이러한 원이 지금 4,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4,1 대입해서 4,1 대입해서 나오는 식이 여기 4죠.
4,1을 대입해서 나오는 요 식이 이제 성립하도록 하는 A를 구해주면 돼. A를 이제. 뭐 전개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전개해서. 그래서 이걸 싹 전개를 한번 다 해볼게. 싹 다 전개해보시면은 이렇게 넘기고 2로 나눠주고 해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2차 방정식까지 정리가 되어야 돼. 여기까지 이제. 이게 또 인수분해가 또 잘 되는 식이기 때문에 A 값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A 값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A만 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 항상 그 문제 풀 때 이거 잘 봐야 되잖아.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봐야지. 중심좌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A 값들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준 게 답이겠죠? 넣어준 게 중심좌표 구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도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답으로 내주면 될 거야. 2,0, 5,3 저렇게 두 가지로 답을 내주면 될 겁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4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야. 기본적인 내용.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응용을 할 겁니다. 응용을 해줄 거야. 자, 여기 이제 3번인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요거를 이제 좀 보면.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이 좀 특수한 상황에 놓일 때를 해볼 건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봐봐,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 그림인데, 네 가지 그림이 있잖아. 그 중에서 위에 두 개를 봅시다. 위에 두 개. 이 왼쪽 위에 그림은 원이 X축보다 더 위에서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오른쪽 위에 그림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지점에서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축에 접할 때야.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지금, 여기 점의 좌표를 지금 A, B라고 지금 놨거든요. A, B. 근데 원래 이거잖아, 얘들아. 여기가 지금 A, B면은 그림상으로는 이 중심 좌표가 A, B면 이제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 이 길이가 A가 돼야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A, B만큼 가는 거죠. A, B만큼 가는 거죠. A, B만큼. 여길 봐, 여기. A, B만큼 간 거지. A, B만큼 이제 간 건데, 근데 X축에 접하면 이 길이 B가 반지름이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 길이 B가 반지름이랑 똑같지 않을까.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여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A만큼 여기 똑같이 가는 것 같고, 여기 중심좌표가 A, B니까 이제 그럼 여기도 이제 A고, 그럼 여기도 이제 B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 이제.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거 확대해서 보자, 확대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 상황. 자, 이제, 요런 상황으로 봐봐, 이제. 만약에 여기 좌표가 만약에 3,1이야. 3,1이면은 이게 3이고, 이게 1이니까, 이 Y좌표의 이 값이 반지름이랑 똑같지 않니? 반지름이랑? 똑같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 밑에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3,-1이라 가정하면은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 자체는 몇이야? 이건 -1이 아니라 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y좌표가 음수이니까 이제 이 길이 자체는 1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그 반지름이 이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을 거야. 절대값이랑. 절대값. 그렇기 때문에 요 x축에 접하게 되면은 그 반지름이 원의 중심의 y좌표랑 같은 거야. 근데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같아야 돼. 지금 이 상황은 원의 중심좌표를 A, B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축에 접하면 이렇게 생각해. X축에 접하면 X가 아니라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해. 반대로 생각하면 돼. X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원래 원의 방정식이 이거잖아. x-a제곱 y 빼기 b제곱해서 원래는 여기가 r제곱이잖아. 근데 원래 여기 r제곱이 와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양배를 제곱해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b제곱이야, b제곱.
저거 절대값 b는 제곱해도 그냥 b제곱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그냥 r제곱이 아니라 b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어. b제곱으로. 저걸 b제곱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어디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도 할 거야. y축에 접할 때도. 자, y축에 접할 때 이런 상황 생각해 볼래? 자, 여기 접한다 해보자.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1,3이라고 가정해보자. 1,3. 그러면 원래 의미가 이거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의미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은 거야? 1이랑 같은 거야. 그게 곧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랑 같은 거야. x좌표랑.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 쪽이 있었다라고 가정해봐. 음수 쪽.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라고 잡아주면은 이때는 이 길이는 여전히 1인데 이때는 반지름이 1인데 원의 중심의 x좌표와 절대값으로 해야 같겠죠? 절대값으로 해야. 그렇기 때문에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원의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을 해야 같은 거야. 절대값을 해야. 절대값을 해야 같다라고 보시면 돼. 거꾸로 생각해. y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야.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x-a제곱 y-b제곱 해서 이게 이제 원래 r제곱인데 요거 제곱해보면은 이게 그냥 a제곱과 같으니까 여기를 a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어. a제곱으로. 반지름을 굳이 이제 그 r이라고 안 쓰고 저 우변을 a제곱으로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저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x-a제곱, y-b제곱은 a제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제곱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축 하나에 접할 때야. 축 하나에 접할 때. 그 다음에 이번엔 동시에 접할 때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건데 이게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어떻게 네 가지가 존재하냐면 몇 사분면에서 축이랑 접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몇 사분면에서 접하느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1사분면상에서 접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 2사분면 이렇게, 3사분면 이렇게, 4사분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 아까 축 하나랑 접할 때는 반지름이 뭐 그 원의 중심의 뭐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 혹은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번엔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하잖아. 둘 다. 그럴 때는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거 보면은 지금 원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그럼 원래는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거든. 원래는. 근데 현재 이 그림은 이 a, b 자체가 곧 반지름 r이랑 같지 않니? 반지름 r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 b라고 안 하고 a, b가 둘 다 r이랑 똑같아서 중심좌표를 a, b 굳이 문자를 두 개 쓸 필요 없고 r, 반지름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야. 반지름으로만. 이렇게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죠. 지금은 1사분면의 예시를 들었지만 만약에 4사분면이라 가정해주게 되면은 원래 여기 중심좌표는 a, b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a, b로 잡으면 이때는 원의 중심의 그 좌표가 4사분면이면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잖아. 이제 그 부호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이 길이들이 다 반지름이니까 부호를 고려해주면 그 중심좌표를 r,-r이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r,-r. 왜? 4사분면의 좌표 자체가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어느 4분면에서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지에 따라서 원의 중심좌표를 다 r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우리 그 어느 4분면에서는 어느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잖아요. 4사분면은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니까 중심좌표를 이렇게 r,-r로 쓴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그러면 자, 동시에 접하면은 반지름이 원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랑 다 같아야 될 것이면서 이제 각 4분면에 접할 때의 원의 방정식, 원방을 쓸 거야. 1사분면은 모든 좌표가 다 플러스잖아요. x, y 좌표가. 그래서 r,r을 이제 원의 중심으로 하는 거야. r,r. 이렇게 잡는 거야.
중심좌표는 R, R입니다. R, R. 그 다음 2, 4분면이야. 2, 4분면에서는 이제 X좌표가 음수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놓아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R, R이라고 놓아줄 거야. 마이너스 R, R. 그 다음 3, 4분면 X, Y 둘 다 음수죠. 그래서 X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R의 제곱 해주셔가지고 이게 R제곱이다 라고 놓을 겁니다.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네, 마지막 4, 4분면.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음수죠.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놓고 얘는 이제 R, 마이너스 R이다 라고 이렇게 놓아주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놓아주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아줄 겁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놓아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또 필수제 5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제 5번을. 자, 필수제 5번인데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뭐냐면 자,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고 자, X축에 접한대. X축에.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이 뭐랑 같다? 원의 중심이 무슨 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은 거야. 반지름 자체가 저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으니까 반지름이 3이야. 반지름이 3. 따라서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제곱 해가지고 이게 반지름의 제곱인 9다 라고 놓을 거야. 저게 9 라고 놓아줄 것이고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Y축이 접하죠. Y축에 접하면은 그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R이 2가 되니까 중심좌표 2,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반대부호로 써주시고 요게 반지름의 제곱인 4와 같다 라고 저렇게 쓰도록 할게. 저게 4와 같다 라고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번엔 중심좌표가 2, 2야.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동시에. 자, 이거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네 가지 상황이 있었어.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중심을 봐봐.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이거? 1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쓰냐면 자, 저 중심좌표 가지고 이렇게 반대부호로 써주시는데 자, 근데 봐봐.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곧 이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2죠, 2. 근데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을 적어주는 자리니까 는 4라고 적어야지, 는 4. 자,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을 또 보시면, 6번. 자, 6번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여기 보시면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대.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이제. 자, 이게 일단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그 그림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게, 그림으로 이제. 자, 문제 풀 때 그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2, 마이너스 1은 대략 이 정도쯤 있을 것 같거든? 이 정도쯤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대. 그러한 원이 어떻게 두 개 있는지 일단 그냥 그림으로 그려줄게. 뭐 요러한 원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요러한 원이. 두 번째 원은 이제 요러한 원이 또 있을 것 같아. 좀 커다랗게 원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커다랗게 그리면은 얘가 이제 반지름을 한 어느 정도로 잡을까? 반지름을 2, 4 해서 한 요 정도 좀 잡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게 커다랗게 좀 그려야 될 것 같아. 커다랗게. 뭐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원이 존재할 수 있어. 두 가지 원이.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 저렇게 두 가지가. 그러면은 이때 이 두 원의 중심. 뭐 여기랑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냐. 요런 상황이야. 문제 상황 자체는.
근데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저걸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저거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식만 세우면 됩니다. 지금 2,-1이라는 점, 이 점은 4,4분면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그 원은 중심이 4,4분면에 있는 거야. 원의 중심이 4,4분면에 있는 거야. 원의 중심이 4,4분면에 위치한 거야. 원의 중심이 4,4분면에 위치한 겁니다. 즉 4,4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한 원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이제 4,4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그 중심좌표를 이렇게 잡아야지.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을 그럼 r,-r로 잡아가지고 x-r의 제곱과 그 다음에 y 플러스 r의 제곱 해가지고 이게 이제 r제곱이다라고 놓고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게 4,4분면상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됐고요. 근데 이 원이 저 2,-1을 지납니다. 그럼 대입해야죠, 이제. 2-r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얘가 그래서 r제곱이다 라고 놓을게. r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개해서 풀어보자. 얘를 이제 풀어보시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거시켜주면서 좀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인수분해가 되죠? r이 1하고 5가 나오게 되니까 r이 1하고 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중심좌표가 아까 r,-r이었잖아. 반지름이 1인 원의 중심은 요거. 반지름이 5인 원의 중심이 요거니까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아니니? 얘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거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봐.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이니까 x 4차이 나고 y도 4차이 나서 제곱해주면은 루트 32 해가지고 4루트 2가 답으로 나오게 될 거야. 4루트 2로. 답이 2번으로 나올 겁니다. 2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 저놈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는데, 도형이 이제, 여기다 먼저 보자. 도형이 있는데, 자,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요거야. 자, 그 지금, 아까 원의 방정식이 뭐 표준형, 기본형 얘기했는데, 요게 지금 표준형이야, 요게 이제. 요거 봐봐, 요거. 요게 표준형이야, 요게. 근데, 이거 완전 제곱을 풀면은, 이제 공식을 써서 풀면은, 다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ax 복잡하게 나오는데 얘를 좀 간결한 형태로 좀 퉁친 건데 x의 개수를 대문자 a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의 개수를 대문자 b라고 본 거고요. 나머지 뒤에 상수항을 대문자 c로 그냥 이렇게 퉁친 거거든. 이런 식으로 퉁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저 표준형은 전개하면 저런 꼴로 저런 꼴을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 일반형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의 꼴로. 자,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거꾸로 해볼 거야, 이제. 이 일반형을 내가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볼 거야. x,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변형해주면, 뭐, 이렇게 나온대요? 변형해주면. 완전 제곱식 하면 저렇게 나온다. 라는 건데, 근데 이때 표준형으로 다시 변형을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뭐 x 빼기 뭐의 제곱, y 빼기 뭐의 제곱은 여기가 원래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잖아.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r제곱이 와야 되는 자리야. 원래는.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이 우변에 분자 있지. 분자가 현재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인데 분자가 만약에 양수면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 이 2차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면서 반지름은 자, 요게 지금 반지름 제곱이니까 저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자, 얘를 이제 반지름으로 갖는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원이 나오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분자가 만약에 0이라고 쳐봐. 분자가 0이면은 그럼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이게 0이면은 이 r 제곱이 0이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 r 제곱이 0이면 r이 몇입니까? r이 0이야, 0. 근데 생각해봐. 그 r은 반지름, 길인데 길이가 0이 될 수 있나? 길이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원의 방정식은 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뻗쳐나간 건데 반지름이 0이면 그냥 처음 그 찍혀놨던 점, 이 점 하나만 의미하게 되는 거야. 점 하나만.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이 0이면 그냥 이 방정식이 이 특정 점을 나타냅니다. 원이 아니라 그냥 점이 되는 거예요. 점. 반지름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분자 부분이 만약에 음수라 가정해봐. 음수. 우리 이거 r 제곱으로 놓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방정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좌표 평면에다가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도형을 방정식을 함수를 그릴 수 없다는 얘기야. 이제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 x축 y축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뭐 함수 막 그리는 거 있죠? 도형의 방정식이나 그런 거는 실수 xy에 대해서만 그리는 거지 그러한 실수 xy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야. 점을 찍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쯤에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 맨 처음에 그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을 얘기했죠? 무슨 형? 표준형. 그 다음에 표준형에서 그 표준형은 원의 중심이 a, b일 때야. 근데 특별히 그 원의 중심 a, b가 원점이야. 0,0이야. 그게 기본형이야. 기본형. 지금 얘기한 거는 그 표준형이나 기본형은 다 이게 제곱이 되어 있는데 제곱을 다 풀어 헤친 게 일반형이야. 일반형.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 다 비슷비슷한 의미처럼 보이는데 이제 당연히 의미와 역할이 다르니까 구별을 좀 잘 해줘야 돼. 이제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이거 구별되니 이거? 구별이 좀 되셔야 됩니다. 여기 구별에. 자, 근데 이제는 봐봐. 일반형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를 괴롭힐 거야. 이제 사실 원의 방정식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 원을 우리가 만약에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봐. 뭐겠니? 원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중요해.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근데 앞에서 배웠던 표준형은 제곱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이제 r이라는 게 바로 보이거든. 얘가 이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개해놨어. 풀어 헤쳐놨어. 이렇게 풀어 헤쳐놓으면 너네 이거 보면은 바로 중심이 몇, 반지름이 몇, 바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저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일반형은 이렇게 변형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변형해줘야 돼, 이제. 그래서 여기 원의 방정식은 완전 제곱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할 거야. 자, 봅시다, 이제. 우리 근데 완전 제곱식은 우리 2차 함수 다룰 때 하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해서 잘 하니까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이제.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묶습니다, 이제. 요거 절반의 제곱 플러스 4가 필요하죠, 이제. 나중에 마이너스 4 해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y 부분도 한번 써보시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완전 제곱식 변형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이제 x 빼기 2의 제곱, 두 번째 거는 이제 y 빼기 1의 제곱인데 여기서 남는 거 정리해볼래? 남는 거 요거 정리해볼래? 이제 얘 계산해보시면 동류함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항해주면 2k 빼기 3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원래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여서 문제에서 반지름이 1이래. 이게 1의 제곱이랑 같지. 여기서 k 구하면 될 것 같아. k가 2라고 나오게 됐고요. k가 2.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k가 2. 그러니까 일반형이 나오면 저렇게 변형해야 돼, 무조건. 변형을 해놔야,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놔야 이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변형을. 그 다음 8번도 봅시다. 8번. 자, 8번도 한번 좀 보시면 8번. 8번은 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요거는 그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원의 방정식 표현하는 방법이 아까 세 가지야.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얘는 일반형으로 좀 풀어주는 게 낫다. 일반형으로 풀어야 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이거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일반형으로 저걸 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일반형이 뭡니까?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게 이제 일반형이죠. 이 일반형에다가 저 세 점을 대입해.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함수나 도형이 어느 점을 지나면 대입할 수 있으니까 저 세 개를 다 대입해. 1,0을 먼저 대입해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0 더하기 a 더하기 0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0, 마이너스 1도 대입해 줍니다. 이제 0 더하기 1 더하기 0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놓아가지고 이렇게 좀 쓰도록 해. 이런 식으로 이제 0,2도 대입해볼까? 0,2도 이제 얘도 대입해보시게 되면 0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저 세 개를 다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세 개짜리 연립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너네 그 연립의 목적을 생각해 볼래? 우리 왜 연립하죠? 그 연립하는 이유가 문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문자를 줄이는 게. 그럼 여기서 문자를 줄이려면은 자 봐봐. 이렇게 두 개를 위에서 밑에 걸 빼봐. C 날라가지? 빼보면은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식 나오고, 이렇게도 이제 위에서 밑에를 빼보시게 되면은 마3 마이너스 3B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를 줄여놓는 게 좋아. 줄여놔야 돼 저렇게. 그래가지고 저렇게 문자가 좀 줄여졌으면 이제 얘네 둘을 연립하면 돼.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되지만 밑에서 바로 B가 뭔지 나오죠. B가 뭔지 밑에서 B가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럼 위에 식에도 넣어주면 A가 1이 나오는 것 같고 1.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A, B를 여기 적용해서 C도 구해보자. C는 계산해보시면 몇이냐면은 C가 마이너스 2야. C가 마이너스 2.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요렇게. 그래서 A, B, C 다 구해놨으니까 따라서 우리 원의 방정식 마저 완성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얘가 이제 0이다 라고 놓아줄 거야. 0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일반형이야. 일반형. 답이 지금 몇 번이냐면은 잘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똑같은 게 3번이죠. 3번. 3번으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3번. 자,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결정 조건인데, 자, 필수예제 9번. 자, 저 주어진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래 이제. 자, 일단은 일반형이야. 표준형으로 그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자, 우리 이거 완전 제곱식 합시다. 빠르게 해볼게요. 저거 x 빼기 1의 제곱이죠. 여기 빼기 1 있어야 되고, 나머지 y 부분 y 플러스 3의 제곱이야. 빼기 9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빼기 k는 0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남는 상수항 부분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자. 우변으로 이항을 이제 해볼게. 이렇게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한번 해볼게. 이항을 이제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 넘어가주게 되면은 얘가 k 플러스 10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가 이제 원이 돼야 된대. 이게 원이 되려면 원은 반지름 즉 길이가 있는 도형인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뭐라고 했지? 얘가 원래 r 제곱이 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원이 반지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r 제곱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0보다 r 제곱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10 이항에서 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답이 이제 4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4번.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걸 봅시다. 요거. 자, 필수 10번. 자, 일단 오늘 다룰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자. 좀 얘기할 게 많은 이제 문제, 소재.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자취방정식 얘들아, 자취방정식. 요게 그 2번은 막 시험에 요즘에는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1번은 좀 나오니까 잘 봐줘야 돼. 1번은 별표 하나 쳐놓자. 1번은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1번은 이거 좀 얘기할 게 많으니까 잘 보세요. 이거 일단 1번은 이거야. 그 좌표평면 이외의 두 점 A, B에 대해서 이 비례식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우리 요런 비례식은 그동안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요 비례식을 풀어볼 건데 내가 점 P 좌표 여기 x, y라고 잡았고 비례식 풀어주면은 외향, 내향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선분 AP가 2 곱하기 선분 BP로 나오게 돼. 일단 선분의 길이가 저렇게 나오게 되겠지. 선분의 길이가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원래 그 선분 AP, BP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래 루트가 들어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저거 양변을 제곱을 좀 미리 해놓자. 이 루트를 내가 안 쓰기 위해서 제곱할 거야 이제. 4 곱하기 선분 BP의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두 점 사이의 거리식 써볼게. 이제 AP 제곱부터 해보면 P 여기다 쓰고 AP 제곱부터 해보면은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이게 AP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배 한 다음에 BP 제곱이야. BP 제곱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이렇게 좀 잡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네는 저거를 다 전개하고 정리해서 풀면 답이야. 그냥 다 전개해봅니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은 4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저걸 다 전개해주면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다 전개하면은 저렇게 나올 겁니다. 이 전개한 거를 다 한쪽 변으로 넘겨서 이항해보자. 정리. 우변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동류항 정리 바로 할게.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에다가 여기 4는 똑같은 거 소거시키고 플러스 3y제곱이 0. 양변을 3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3으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이 0 나와. 이렇게. 자, 이 꼴을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도형이냐? 이거 원의 방정식의 형태라는 거야. 원의 방정식. 완전 제곱 변형해줘야 됩니다. 요 앞에 x 부분을 완전 제곱 변형해 주려면은 4가 필요하잖아. 4. 그래서 얘들아 바로 할게. 이거 이렇게 바로 되니? 이렇게. 이거 봐봐. 양변에 4 더하면은 왼쪽에 4 더한 거는 완전 제곱으로 처리가 되잖아. 이렇게 바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게 지금 무슨 도형이야 이게? 원이야 원. 반지름이 몇인? 2인 원이야. 그 원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잖아요. 반지름이 2니까 4파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낼 거야. 4파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요건데 풀이를 하나 더 써야 돼. 옆에다가 이제 여백에다가 자, 얘보다 과정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풀이가 있거든. 자, 근데
이 풀이가 뭐냐면은 두 번째 풀이는 우리 처음에 저번 주에 내분 외분 했죠. 외분은 뭐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했지만 외분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 자, 뭔지 한번 봐봐 이거. 자, 요거 한번 저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볼게. 그림으로 이제. 저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A가 현재 마이너스 2,0이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B가 지금 그냥 1,0이거든 얘가 이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근데 봐봐. 선분 AP 대 BP가 2대 1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선분 AP 대 선분 BP가 2대 1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 잘 생각해봐. 선분 AB를 그어. 연장해서 그냥 직선 AB로 봐봐. 직선 AB. 근데 우리 평면좌표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았니? 그 어떤 이렇게 그 선분이 만약에 AB가 있으면 그 선분 AB를 막 몇 대 몇으로 내분, 외분 이런 게 있었거든 이제. 그럼 요 표현을 볼래 이거? P에서 A까지는 2고 P에서 B까지는 1이야.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두 가지 해석이 이제. 봐봐. 이 P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 혹은 2대 1로 외분으로 해석해 볼게. 만약에 그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 혹은 외분하는 점이 있어. 그러한 점들은 당연히 이 비례식을 만족하겠죠? 이 비례식을 만족하는 거야 이제. P에서 A까지가 두 칸, P에서 B까지가 한 칸이니까 저 비례식을 만족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P에서 A까지가 두 칸이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찍어볼게 이제.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일단 뭐 구해봅시다 이거 이제. 이게 구해보시면 이거 봐봐 이거. 2대 1 내분점 몇 컴마 몇인지 바로 보이니? 몇 컴마 몇이야? 0,0 바로 보이니? 여기 바로 보이면 좋은 거야. 이게 0,0입니다. 자, 근데 요건 보이니? 2대 1로 외분. 요거 몇 컴마 몇인지 바로 보이니? 몇이야 이거? 2대 1로 외분. 몇이야 이거? 7,0 땡. 몇 컴마 몇입니까? 조금만 머리 굴려봐. P에서 A까지는 두 칸인데 B까지는 한 칸이야. 그럼 그 외분점이 여기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A까지가 두 칸이고 B까지가 한 칸이야. 몇 컴마 몇이야? 4,0 요거 보이니? 4,0? 근데 요거 봐봐. 요거 좀 팁을 내가 줄게. 팁을. 지금은 잘 대답하셨는데 자 이거 바로 안 나오면 그냥 공식 쓰면 돼. 근데 요거 외분을 좀 빨리 찾는 법을 얘기해 줄게. 요거 이제 빨리 찾는 법. 잘 봐 이거. 이제 2대 1 내분점은 이제 여기 0,0이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4,0 한 대략 한 요 정도 좀 잡을 건데. 근데 요거 4,0 어떻게 나왔어 혹시 이거? 4,0인 거? 3 오케이. 그치 오케이. 그게 맞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만약에 2대 1이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 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거. 근데 외분이 사실 시험 범위 이제 너네 교육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덜 중요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봐 이제. 이게 있어. P에서 A까지가 두 칸이고 B까지가 한 칸이잖아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봐. 1이잖아 그럼 이제. 그럼 여기를 한 칸으로 보겠다 이거거든. 한 칸으로 보겠다. 그 한 칸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이게 3 차이 나니까 당연히 얘도 3 차이 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4,0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조금 한번 응용을 해볼게.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3대 2였다 가정해봐. 만약에 여기 P에서 A까지가 3칸이고 여기 2칸이야. 만약에 3대 2로 외분한다 하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3대 2야?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봐. 3 빼기 하면 1이지. 그 1이 선분 A, B의 그 한 칸이라 보면 돼. 한 칸. 그럼 여기가 지금 3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는 몇 차이 나야 되는 거야, 여기는? 2배 해주니까 6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외분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봐봐. P에서 A까지가 지금 2칸, B까지가 1칸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잡았잖아.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두 점 있죠? 외분점, 내분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러한 원 위의 모든 점이 이 비례식을 만족하는 점이야, 이게. 이 비례식을 만족하는 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두 점의 좌표가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기도 합니다. 지름의 양끝점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해가지고 나오는 저 공식 자체가 이제 지름의 양끝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지름의 양끝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이 파란색 원 위에 내가 아무 점을 잡아볼게. 이제 내가 점을 봐봐. 여기로 잡았어. 여기로 잡아도 이 점 P에서 A까지 2칸이고 B까지가 1칸이다 이 얘기야. 이제 어느 점을 잡아도 항상 2칸 1칸이다 이 얘기야. 이제 근데 우리는 그 비례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 중에서 지름의 양끝점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지름이면은 중심이 2,0이고요. 반지름이 몇입니까? 2가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지금 이러한 정보를 갖는 원이 요거랑 똑같습니까? 요거랑?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 요거랑 똑같죠,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2번 방법의 풀이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내분 외분으로 푸는 이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불러. 이걸 이제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이게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이게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주제야. 저게 아폴로니오스의 원. 자,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만약에 내가 내분 외분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 식 다 써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요게 나을 거야. 요게 이제 요것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이제 그 다음 밑에 2번을 봅시다. 밑에 2번. 자, 밑에 2번인데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비슷한 거 했었거든요. 뭐냐면 A, 자, 2,-1이랑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이 어떤 자취를 띠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원의 방정식, 원방을 보면은 일반형으로 풀어져 있으니까 다시 완전 제곱으로 조립을 할 거야. 조립을 이제. 조립을 해봅시다, 이제. 자, 일단은 A 다시 한번 쓸게. A가 2,-이고, 이거 원의 방정식을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정리해볼게, 얘들아, 이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저거 완전 제곱식 정리하면 저렇게 조립이 될 거야. 완전 제곱식 해주면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은 4가 될 거야. 이제 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 실전에선 굳이 그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면은 A가 현재 2,-1입니다. 대략 한 이 정도쯤 점 찍을게. 이제 그 다음에 원이 지금 마이너스 2,1의 중심이래. 마이너스 2,1의 중심이면은 대략 한 요 정도쯤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2,1이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제 1인데 반지름이 2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러한 이제 원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거 Y축에 접합니다. Y축에 접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인데 이거야.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P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 찍었다 해보자. P가 여기 있으면은 선분 AP의 중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그럼 여기 이어주게 되면은 선분 AP의 중점이 한 여기 정도 된다 칩시다. 여기 정도. 근데 P를 이동시키면은 여기 정도 있다 치면은 그러면 선분 AP의 중점도 좀 이렇게 위치가 달라질 거 아니야. P를 이동시켜 가면서 만들어지는 선분의 중점도 이제 정해질 거 아니야, 위치가.
그럼 그 선분의 중점도 한번 점을 찍어 보게 되면은 이것도 어떤 원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이게 어떤 원이 나오게 된다. 이제 어떤 자취를 이루는 원이 이제 그려지게 될 건데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마 이 자취가 아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그냥 결과를 미리 알려드린 거지만 아마 이런 식의 자취가 나오게 돼. 해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마 저런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 P를 A, B로 잡아줄 거야. A, B로 잡으면 이걸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죠. 대입해가지고 이런 식을 일단 이끌어내. 이런 식을 이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 똑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좀 떠올려 봐야 돼. 저게 지금 이제 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선분 AP의 중점이죠, 중점. 선분 AP의 중점. 중점의 좌표가 그냥 A랑 P랑 이거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요, 이제. 더해서 나누기 2. 요걸 지금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중점의 X좌표를 X, Y좌표를 내가 이제 Y라고 잡고 여기서 X, Y, A, B를 구해볼게. A 플러스 2를 2로 나누면 X니까 여기서 A를 구해주시면은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요렇게.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B-1이 얘가 이제 Y다라고 해주면 B가 여기서는 이제 2Y 더하기 1이라고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2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2Y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여기서 구한 A, B가 있잖아?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A, B가 아까 있었던 요 식에 대입해.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A 자리에다가 2x 빼기 2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2Y 저걸 대입해 주게 되면은 얘가 4지 4. 이건데 이게 이거잖아.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4. 4로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요러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요러한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중점의 자치가 그런 원이란 얘기고 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저게 무슨 길이겠니?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야? 2파이r 있죠? 2파이r? 2파이r 해가지고 반지름 1이니까 2파이r은 2파이다 라고 답을 내는 거야. 요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점좌표, 이 중점의 자치가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따른다.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사실 저걸 알고 미리 그린 거야. 저걸 알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십니까? 요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끊어도 갑시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자, 11번인데, 11번. 11번인데, 자, 요거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 요거 이제. 요것도 별표를 2개 정도 칩시다, 요거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뭐냐면, 어떤 점이랑 원 위의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좀 변형해놓고 하자. 원방 나오면은 항상 이거 표준형으로 좀 바꿔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해봐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얘가 는 4가 되거든요. 는 4. 저렇게 나오게 되거든. 일단 해놓고 좀 생각해보자.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문제냐면은 이걸 하는 문제야. 저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은 A가 현재 마이너스 2,1이고 근데 이거 막 엄청 잠깐만 얘들아 이거 축은 지울게 그냥 굳이 축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그다음에 2,마삼은 대략 한 뭐 요 정도쯤 잡아줄게 이제 원의 중심 2,마삼 대략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쯤 원을 그려줄게 이 정도쯤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현재 이게 막 정확히 좌표 찍어서 풀 필요는 없는 문제야 이거는 이게 이 A라는 점이랑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어. 그러면은 이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랑 이 A까지 거리를 그어, 거리를 이제. 이 거리를 그을 때 다양한 거리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떨 때 이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느냐 이 얘기야. 근데 이거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 무조건 어떨 때냐면은 무조건 봐봐. 원의 중심을 지나게 선을 그어. 그러면은 이 A라는 점이랑 가까운 점이 있고 먼 점이 있잖아. 이때가 최대 최소야. 무조건 이걸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가까운 쪽이 최소입니다. 먼 쪽이 최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여기 원의 중심이 있잖아. A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을게, D. 근데 우리 요 길이는 반지름 R이잖아요? 반지름 R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최대값은 A라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야 되고 최소값은 그 A라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빼면 돼. 이걸로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 무조건. 무조건 최대 최소는 저렇게 계산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D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두 점 사이 거리죠. D는.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X가 지금 4 차이 나고 Y도 4 차이가 나가지고요. 얘가 루트 32가 되거든요. 4 루트 2가 되거든. 4 루트 2가 되고 문제에서 반지름은 지금 2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라지 m과 이 스몰 m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둘 다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요거 이제 곱셈에서 빼주죠. 곱셈해주죠. 합차죠. 합차. 4루트 2 플러스 2 4루트 2 마이너스 2니까 합차해주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니까 28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28.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굳이 이거 계산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얘네끼리 곱해버려가지고 얘네 곱해보면 합차니까 바로 D제곱 빼기 R제곱 바로 해도 돼. 여기서. 바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끊었다 이어서 갑시다. 자, 잠시만요. 여기 빠졌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말 그대로인데, 저게 이제 원이랑 직선이 이제 어떻게 교점이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교점이 생기느냐. 자,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여기 그림 밑에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거를 판별을 하느냐? 이제 그림상으로는 딱 봐도 판별이 되는데 식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식으로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법 다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그 두 도형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연립해서 둘이 같다라고 한다든지 연립해가지고 만들어진 방정식을 풀면 돼. 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고 표준형으로 잡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잡아준 다음에 직방 저 y 값을 원망에 대입해서 뭐 풀어주면은 뭐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곧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랑 같은 거야, 이제.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할 거지만 두 함수의 두 도형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둘이 같다. 연립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처리해보면 돼.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이잖아요.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확인하죠. 판별식이 양수일 때 근을 어떻게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게 교점이 두 개다 이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쓸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이라고 하잖아. 그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접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의 음수다. 이거 실근이 없는 거니까 허근이잖아요.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자, 저렇게 이제 따지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에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 뭐 하는 방법이냐면, 자, 지금 봐봐.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반지름 r보다 더 작죠? 이때는 공식을 쓴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게 d라 했을 때, d가 r보다 작으면 교점이 두 개야. 두 점에서 만나. 근데 만약에 그 공식을 쓴 게 만약에 d가 반지름이랑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반대로 공식을 썼을 때의 d값이 지금 이거 반지름 r보다 더 커져 버렸죠? 이때는 만나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을 x1, y1 직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공식이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이거 대입하는 거죠. 원의 중심좌표를 직방에 대입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 d값과 반지름 안의 대소에 따라서 공식 쓴 d가 더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r이랑 같으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접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접한다. d가 더 클 때는 만나지 않는다야. 만나지 않는다. 라고 쓸 겁니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쓸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2번 방법으로 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필수 예제 이제 나오는 거는 1번 방법, 2번 방법 둘 다 한번 해보고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2번 방법 위주로 할 거야, 이제. 사실 그 계산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이제. 계산하기 편해야 되니까 1번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2번 방법이 편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2번이 좀 더 편해, 2번이. 자, 일단 처음이니까 둘 다 해볼게요, 이제. 자,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자, 이거 1번 방법으로 만약에 할 거면 1번 방법 판별식 저거를 대입해야 돼, 얘들아. 이걸 대입해야 돼, 이거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이거 대입해보시면 바로 전개합시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1.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저 2차 방정식이 어떤 실근을 갖는지 판별식을 해보자. 판별식을. 예, 짝수 공식이 가능하죠. 짝수 공식이. 짝수 공식 해보시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한 결과가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판별식이 음수면은 교점이 없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도 해결해 볼게요. 자, 지금 점은 원의 중심으로 잡아야 돼. 원의 중심. 직선은 요거 이항에서 는 0으로 표현해 놔야 되거든요. 는 0으로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자, 공식 씁니다, 이제. 자, 공식 D가 루트 요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이제 바로 할게. 그 다음에 이거 0,0을 대입을 해. 그럼 절대값 2가 나오게 되니까 D가 루트 2가 나오게 되거든. D가 루트 2. D가 루트 2가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을 봐봐. 반지름. 반지름이 몇이야? 1이야 1. 반지름은 지금 현재 1이기 때문에 D가 R보다 큰 상황입니다. D가 R보다 큰 상황. D가 R보다 크다? 저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죠? 공식 쓴 게 반지름 R보다 더 크면은 어떤 상황? 만나지 않는다. 요 그림이 좀 떠올라야 돼,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공식 쓴 게 여기가 D인데 이게 지금 반지름보다 더 크니까 만나지 않는다. 같은 답이 나오게 되겠지. 같은 답이.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둘 다 일단 보여줬는데 보통은 2번이 편해. 왜냐면 1번은 이거 직선 대입할 때 완전 제곱식도 전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바로 2번 방법 공식으로 해볼게, 이제. 중심좌표가 0,2고요. 반지름도 미리 써놓자. 반지름은 루트 2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다 좌변으로 이항해버려가지고 x 플러스 y 빼기 4는 0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공식 D 씁시다. 공식은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1의 제곱 1의 제곱해서 2고 원의 중심좌표 대입해. 그러면 2 빼기 4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게 루트 2가 나오게 됐고요. 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루트 2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루트 2잖아, 그지? D도 루트 2잖아, 그지? D랑 R이랑 일치하네. 일치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거 해봅시다. 세 번째 거 이제. 자, 세 번째 거 지금 일반형이네. 완전 제곱 변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변형해볼게. 자,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 바로 할게. x 플러스 1의 제곱 저거 분수가 나와도 해줘야 돼. 이렇게 분수가 나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보시면 마이너스 1,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반지름은 2분의 3이고 직선의 방정식 저거 y를 이항합니다. y 이항해 보시게 되면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잡아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을 건데 근데 여기서 그 공식을 쓸 거거든요. D 하는 거 봐봐. D는 자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2의 제곱 마 1의 제곱해서 5고 이거 대입해.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거 정리 잘 해줘야 되더라. 이게 분자가 뭐냐면은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3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2분의 3이거든. 그냥 2분의 3. 분자가 2분의 3이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요 분모는 이제 여기 루트 5 앞에 쓸 수 있으니까 그 분자의 2분의 3을 이렇게 보는 거지. 분자의 2분의 3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얘랑 반지름 R하고 비교해 볼래? 반지름 R하고. 지금 반지름 R이 그냥 2분의 3이죠? 그냥 2분의 3? 얘네를 비교해 봐. 얘네를. 이거 비교하면은 이거 뭐가 더 큽니까?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이거? 어떤 거야? 뒤에 거? 이거 왜 뒤에 게 큰지 설명할 수 있니, 이거? 아하. 그치. 오케이, 맞아. 그걸 조금 더 이제 가다듬으면 지금 표시한 게 완전히 똑같지. 근데 얘는 루트로 나눴으니까 얘가 더 작은 수가 돼야 될 거야. 더 작은 수 이제. 자, 그러니까 D가 R보다 더 작네. D가 더 작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줘야 될 거야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할게.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그 다음에요. 아마 너네들이 밑에 유제 풀 때 이게 좀 비교가 쉽지 않은 게 하나 있을 거거든 아마. 근데 자 기본적으로 루트가 들어갈 때 비교가 좀 쉽지 않을 때도 있어. 얘는 물론 되긴 되지만 자 대소관계는
루트가 있으니까 계산이 좀 이게 잘 대소가 안 된다. 제곱을 해서 풀면 돼. 제곱을 해서. 아마 너네 유제 풀 때 제곱해서 풀어야 대소가 나오는 게 있을 거거든. 그래서 대소 비교가 쉽지 않을 때는 루트가 있어. 대소 비교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 루트가 있어서 대소 비교가 쉽지 않을 때는 양쪽을 제곱해주면 돼. 제곱. 루트가 있어서 대소 비교가 쉽지 않을 때는 제곱을 하면 돼. 루트가 있어서 대소 비교가 쉽지 않을 때는 제곱. 그래서 얘를 한번 제곱해볼게. 한번 얘를 제곱해보면은 분자는 9고 분모가 4, 5, 20. 여기 분자가 4고 분모가 4고 분자가 9. 이러면은 딱 바로 보인단 말이야. 이러면은. 왜냐면 제곱을 하든 제곱을 안 하든 부동 방이 똑같아서 이런 계산이 가능해. 이것도 좀 기억해놓고 한번 문제를 한번 유제를 나중에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 13번. 자, 13번은 요겁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나는 아까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D랑 R하고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D하고 R하고? 뭐가 더 작습니까? D가 더 작은 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공식 쓰기 위해서 D도 구해봐야 되겠네. 자, 지금 일단 원의 중심좌표는 0,0이고요, 이제. 반지름은 루트 5이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다 좌변으로 이항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그 공식 쓰시면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0,0을 여기 대입해 보시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될 거란 말이야. 얘가 반지름 어떻다? 반지름 루트 5보다 더 작다. 이식을 써야 되겠지? 이식을 이제. 이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 얘들아 참고로 이거야. 그 절대값 안에는 부호를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자. 이거 부호 맘대로 바꿔도 돼? 이거 루트 50이죠. 루트 50.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로 우리가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주면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의 곱셈을 구하는 거네. 곱셈을 이제. 곱셈이면은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50으로 해가지고 3번으로 답을 내주면 될 거야. 3번으로 이제. 3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몇 가지 더 하면은, 만약에 얘들아 이거 그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했을 때, 정수 K의 개수. 그러면은 정수 K의 개수는 루트 50이 대략 몇 정도 되는 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루트 50이 몇 정도 되는 수야? 대략 7점 얼마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7점에서 그냥 7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몇 개입니까? 세주면? 10 몇 개? 바로 나와야지. 10 몇 개? 15개 맞니? 15개야. 15개 맞니? 맞겠지? 15개. 야, 이거 봐봐. 반대부호인 거 개수 세는 거는 0 따로 세놓고 1부터 7까지가 2개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이제?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뭐, 너네도 아마 알 수도 있지만, 그, 문제, 항상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라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중3 때부터 습관적으로 루트 50 보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하잖아. 얘를 내가 만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야, 이러면은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얘가 몇 정도 되는 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너는 이렇게 쓰면은 얘가 몇 정도 되는 수인지 바로 보이니, 이게?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좀 요령이 있어야 돼. 이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되거든?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오히려 더 돌아가는 풀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냅두는 게 낫다. 이대로 냅두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오히려 간단하게 안 하고, 이런 문제처럼 알파, 베타 곱하라고 했잖아. 야, 그러면 알파, 베타 곱하는 것도, 이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를 곱하는 게 낫겠니? 흰색으로 쓴 걸 곱하는 게 낫겠니? 노란색이 바로 보이지 않니? 흰색보다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조금 이제 센스도 좀 있어야 돼. 요런 것도 이제 센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밑에 유제 풀 때는 유제는 거기 지금 문제에서 뭐 한대요, 지금? 원이랑 직선이 뭐 한대?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니? 만나도록 하는? 유제를 봐봐. 그럼 만나도록 하는 그때는 이 D하고 R에 이 부동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 밑에 유제에 거기 만나도록 하는 거기다가 이제 밑줄 치셔가지고 만나도록 하는 이거는 D하고 R하고 어떻게 나와줘야 돼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네 이거? 등호가 들어가는 거?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접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 이제 그 중간고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제 이차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도록 하는 이게 두 가지 상황이어가지고 판별식이 0 이상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하고